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외환 혐의와 관련해서는 일단 그 구속시킨 상태에서 좀 들여다보겠다 이런 판단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일단은 모든 국민들이 윤석열 구속 대부분의 국민들이 원하고, 네. 그 다음에 지금 증거인멸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불안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구속을 일단 시켜놓는 것이 맞고요. 외환죄 같은 경우는 바로 영장에 포함시키기가 어려운 것이 수사가 아직 좀 덜 돼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그게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단지 무인기를 보냈다 이런 것으로만 입증되는 것이 아니고 네. 북한과 어떻게 구체적으로 통모를 했느냐 이 부분까지 좀 네. 얘기가 돼야 돼서 예. 노상원 수첩은 어떻게 작성이 됐는지 예. 이 실행을 위해서 예. 비공식적으로든 공식적으로든 북한과는 어떻게 연락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조사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럼 특검 입장에서 외환죄까지 포함해서 한다면 이 비정상적인 상태가 너무 오래 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만 먼저 입증된 부분만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이렇게 일단 외환 유치와 관련해서는 수사해야 되는 조사의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네. 확인해야 될 내용들이 많으니까 여기까지 해서 하면 너무 길어지니 일단 그렇죠. 끊어서 구속이 가능한 수준까지 쳐놓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붙잡아놓고 그다음에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을 이제 조사하려고 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근데 특히 그리고 이 특검의 어떤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네. 사실은 그 수면 위에 빙산의 일각처럼 드러난 이 어떤 범죄 사실이 아니고 네. 진짜 전체적인 외환죄 부분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서 이 외환을 유치하려고 해서 네. 나중에 뭐 김건희 통일 대통령 얘기까지 있는데 그러니까요. 거기까지 갔는지 그 어떤 내란 계엄의 동기, 그다음에 계엄 이후에 하려고 했던 것들을 밝혀내는 게 사실 본류입니다. 그렇습니다. 본수사라고 봐야 예, 되고 예. 어차피 비상계엄하고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그쳐서는 안 되고 사실 그 부분을 정밀하게 조사해야 된다면 일단 윤석열을 구속시켜 놓은 다음에 수사하는 것이 순서라고 봐야 되겠죠. 네,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구속이 필요한 거 아니냐. 네. 이제 과거에는 무슨 뭐 부부를 동시에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했었습니다만 통상의 범주에서 보기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V1, V0 막 네. 이렇게 하고 김건희 씨가 어느 정도나 비상계엄에 깊이 관여했는지도 확인을 좀 해봐야 되고 노상원 씨와 관련된 것도 말씀 주신 대로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동안 윤석열이 대통령 그 노릇을 하면서 실제로는 김건희가 다 대통령이었다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요. 있고 제가 보기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김건희가 실질적인 대통령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이 비상계엄도 애써 윤석열이 자기 내 처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까지 했지만 명시적으로 사실은 너무나 사실이어서 일부러 그런 거짓말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이거는 통상의 부부를 통상의 사건에서 부부를 함께 구속시키느냐 아니냐의 문제로 접근할 수는 없는 문제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내란 행위가 일어났고 외환 유치까지 지금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 그런 상황에서 가장 몸통인 김건희 씨를 구속하지 않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혐의들이 있잖아요. 무려 김건희 특검에서는 16가지 혐의가 있고 지금 어쨌든 이제 삼부토건을 중심으로 해서 또 그 원희룡 국토부 장관 출국 금지하고 그리고 소환도 임박했다라는 걸 보면 이제 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조사도 이제 시작이 될 걸로 보이고 어쨌든 김건희 씨에 대한 직접 수사가 굉장히 필요해지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언제 부를까요? 일단 소환부터 해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 현재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를 가만 보면 지금 원래 김건희 특검 자체가 김건희 씨를 이렇게 포커싱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내란 특검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김건희가 주동자라고 본다면 사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수사인데요. 그런데 김건희 특검에 있는 범죄 사실을 일단 보면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명품백 사건 이런 거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미 수사가 다 돼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일단 소환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명태균 그 게이트 사건.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사건, 명태균 게이트 사건은 아직 미완인 사건이지만
수사가 다 돼서 네. 김건희에 대한 소환만 남겨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특검에서 자료를 파악하고 필요한 보강 수사 한두 개만 하면 바로 김건희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 하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김건희 소환이 아마 윤석열 구속 이후에 바로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만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은 이제 최혜병 특검하고의 어떤 조율이 좀 필요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최혜병 특검 관련해서 그 부분은 또 이제 같이 할 건지 김건희를 소환했을 때 따로 할 건지 이런 것만 잠깐 조율이 되면 바로 한 일주일 내나 10일 내에 부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도 먼저 구속을 시켜놓고 추가 조사해야겠죠. 근데 이거 이제 어쨌든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그 다음에 이제 최혜병 특검 세 특검에 공통 분모가 있으니 이것은 김건희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렇게 보여요. V0였으니까요. V0. 그러니까요. 네. 그 도대체 이종호 씨와 그 다음에 조병로 경무관과 그 다음에 그 임성근 사단장과 여기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게 김건희 씨 아닙니까? 중심축이에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를 제외하고는 스토리 전개 자체가 안 된다. 옛날에 뭐 부시 대통령이 악의축 뭐 이런 아무튼 중심축이라고. 중심축. 네. 아, 악의축. 중심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네, 악의축이라고 안 했습니다. 예. 중심축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건의 중심에 김건희 씨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씨를 제외하고는 일종의 이제 스토리텔링이 안 되기 때문에 얼른 불러다가 조사에 착수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렇죠. 그것도 내란 아까 김건희 특검 자체도 16개나 되는 범죄 사실이기 때문에 그걸 다 조사해서 마지막에 부르기는 굉장히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된 내용 별로 아마 묶어서 그리고 김건희 특검 자체가 특검부별로 팀이 지금 4개로 쪼개져 있고 각자 크게 의사일락 없이 이렇게 수사를 해가고 있을 거예요. 중요한 부분만 특검보가 부를 수도 있고 그렇죠. 저 특검보가 부를 수도 물론 있고. 이제 소환할 때는 서로 조율해서 자 이걸로 하려고 하는데 같이 뭐 조사할 것이 있느냐 이렇게는 하겠지만 수사는 각자 이렇게 각 팀별로 달려간다고 보면 되거든요. 실제로 팀별 수사를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마무리된 메이드 됐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런 팀부터 먼저 부를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거의 그 책을 써도 한 수만 건이 나올 정도의 범죄 사실이 막 나올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3년간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전부터 김건희 씨가 어떻게 정치 활동을 해서 이 상황이 된 건지 사실은 그 조국 전 장관 수사 때부터 1차 사법 쿠데타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그 의혹부터 시작을 해보면 굉장히 그 장대한 어떤 시나리오가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예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특검을 통해서 정확히 그 사실관계를 밝혀야 될 거고요. 이게 나중에 역사적으로 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많이 회자되는 그런 얘기가 될 겁니다. 옛날에 최순실 씨 사건만 하더라도 이게 엄청난 드라마가 나올 거다 했는데 이게 더 세게 나왔어요. 이건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최서연 굉장히 씨인가요? 그 양반 사건은 그렇습니다. 뭐 그냥,